지금 최강욱 의원은 지금 3건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은 사건이 현재 2심인 항소심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이 자격상실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이 업무방해죄가 1, 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된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의 책임은 현재 대법원 사건에도 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여러 건이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은 오늘 검찰총장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이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매우 이것은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와 최강욱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최강욱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겠습니까?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작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합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의원이시고 법전 출신 맞습니까? 검찰총장 청문회냐 아니면 최강욱 의원 청문회냐. 김지현 의원님 방금 화면 봤는데 글쎄 최강욱 의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사위원이 맞느냐 아니냐가 법사위 혹은 누구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국민들 보기에는 피로감도 있고요.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 건설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국토위에 가급적 배정을 안 해주거든요. 예컨대 이런 상황으로서 이제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제 광범하게 좀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재판을 받는 분이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무부 관련 또는 이제 법원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강욱 의원은 워낙에 이제 저런 논의가 많이 되었고 이게 단순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장관이나 총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정당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고 국회 구성원인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담당하는 그런 위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그런 자신의 직무가 수행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재판을 받는 분은 검찰에서 자신을 기소한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공정하기보다는 개인적 감정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적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도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보임을 통해서 다른 또 좀 더 훌륭한 분이나 또는 식견이 있는 분을 내세우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김원국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김지현 의원님 주장 말고도 사실 여야 떠나서 뭔가 상식적이라면 이런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끼기 전에 뭔가 최강욱 의원 건에 대해서 좀 매듭이 좀 져야져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검찰 손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최강욱 의원 계속해서 법사위원 이해충돌 얘기를 하는 게 잘 짜여진 각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근데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부담은 없겠습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부담이 되죠. 저는 지금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서 놓인 정치의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법적인 것, 법정에 가서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다 보니까 정치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야 간에 만나서 최강욱 의원 이런 문제 있다. 김재원 의원님 말씀 분명히 재척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전혀 협의를 못 해내고 결국은 이 상황이 왔고 또 최강욱 의원의 발언도 분명히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도 지금 집권당 아닙니까? 그럼 집권당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최강욱 의원 자격만 가지고 매 상임위 때마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집권당이 사실은 이 국정 운영이 더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협치가 되는 건데 국민들은 도대체 여야의 싸움에 자격 시비하느라고 아무런 그런 인사청문회 기본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 보고 국민들 실망이 크실 겁니다. 빨리 정치를 저는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밖에 짚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오늘 이원석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두고도 야당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제보가 있기 저한테도 때문에 누군가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혹시 부르면 네, 후보자님 절대로 그거는 못하게 중요한 합니다. 저는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그 직분을 할 동안에 감찰총장이란 말 듣고 싶습니다. 그 김민정 교수님, 윤 대통령 가까운 거 아니냐, 형님 부르는 거 아니냐, 뭐 김남구 의원은 제보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이원석 후보자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데요. 본인은 본인 소신대로 밀어붙이겠다 뭐 이 얘기입니까? 네, 뭐 지금 그렇게 들리고요. 사실 김남 뭐 이모에 이어서 지금 뭐 이제 형님도 등장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형님이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는 결국 법 집행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뭐 이원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본인을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예. 이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감찰총장으로 벌리고 싶다 이 얘기는 또 하나의 질문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것이 지금 검찰을 비난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막겠다. 이런 의지를 뭐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형님으로 안 부른다. 오늘 청문회가 뭐 지금도 진행 중일 테니까요. 내일 아마 저희 뉴스탑10에서 좀 더 생생하게 자세한 내용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